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로그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로그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로그 2의 8분의 x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의 x에서 로그 2의 8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x에서 8을 나눴으니까 빼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고요. 로그 2의 64분의 x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x에서 로그 2의 64를 빼주시면 돼요. 얘가 4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로그 2의 8에서 진수 8이라고 하는 거는 2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4는 2의 6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2는 1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지수 3이 앞으로 쏙 나오게 되겠죠. 3.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6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6이 4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로그 2의 x를 저는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해 주시면 t-3, t-6이 4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전개해 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 그리고 우변에 40도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40은 0보다 작으니까 식을 정리해 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22가 0보다 작아요. 따라서 인수분해를 좌변해 주시면 t-11, t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t 대신에 로그 2의 x로 다시 표현하면 로그 2의 x-11과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보단 크고 11보다 작아요. 그러면 로그 2의 x, 로그 2로 표현해 주시면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똑같죠.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11도 마찬가지로 로그 2로 바꿔주시면 로그 2의 11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x를 찾는 거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x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11제곱 비교해 주시면 밑이 2라서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x가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보다는 크고 2의 11제곱, 2048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의 최대값, 자연수 x의 최대값은 정답은 204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천대 기출해설에서 채점기준표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서 처음에 로그에 대한 부등식을 세워줬죠. 부등식을 세워주는데 점수를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 해줬죠. 정리해서 인수분해 해주는 거에 3점을 줬어요. 그리고 로그 2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에 3점을 줬고요. 그래서 x에 대해 정리를 했죠. 그리고 x의 최대값 2047임을 구하는 데에 2점을 줬어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저는 여기서 t로 치환을 해서 풀었는데 여기에서 부분 점수 3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t로 치환했을 때 다시 로그 2의 x로 표현하는 것도 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x의 범위가 사실은 진수를 구해도 답에는 영향이 없는데 진수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진수 x 보이시죠? 여기도 진수 x가 있어요. 진수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진수가 0보다 크다는 것도 사실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분 점수 해설 기준을 보시면 저는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했는데 다시 또 t를 로그 2의 x로 바꿔서 식을 썼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 3점을 줬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했으면 다시 로그 2의 x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원래 식으로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돼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파트에서 26번 문제 풀어볼게요. 로그 함수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로그 함수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로그 3의 3분의 x라고 하는 거는 로그 3의 x에서 로그 3의 3을 빼주시면 되겠죠.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로그 3의 9분의 x는 로그 3의 x에서 로그 3의 9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6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 3의 3은 1이죠. 1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 3의 9는 진수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로그 3의 3은 1이라서 2가 앞으로 쏙 나올 수가 있죠. 지수 2가 앞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로그 3의 x-1과 로그 3의 x-2가 6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 3의 x를 저는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t로 치환해 주시면 t-1, t-2가 6보다 작은 거죠. 전개해 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요.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인수분해해 주시면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t는 원래 로그 3의 x이기 때문에 로그 3으로 바꿔주시면 로그 3의 x로 바꿔주시면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로그 3의 x 여기도 로그 3으로 바꿔주시면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크고 4라고 하는 건 로그 3의 3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진수끼리 비교하면 3, 밑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x가 3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크고 3의 4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x가 3분의 1보다 크고 3의 4제곱 81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연수 x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정답은 8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7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해보고 어떻게 나올지 다른 문제로 나올지 출제도 예상 한번 해볼게요. 공통으로 주어진 거는 로그 2의 8분의 x, 로그 3의 3분의 x예요. 그래서 3분의 x 나눗셈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로그로 쪼개줄 때는 빼기로 표현이 된다. 이 로그 함수의 활용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수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니까 이 문제에서는 영향이 없었지만 충분히 다른 문제를 낼 때 진수 조건 확인을 안 하시면 답이 틀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출제 예상을 해보시면 여기서 밑은 3과 2로 1보다 커서 증가함수예요. 따라서 이렇게 로그 2의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줄 때 그리고 여기는 로그 3의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유지가 됐죠. x로 풀 때. 하지만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인 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로그 함수의 활용을 물어본 100% 연계된 3점짜리 문제예요. 단순식 변형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 곱하기 A3은 2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A7 곱하기 A8은 54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A5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다음에 풀이 과정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풀이 과정에 따라 풀어보셔야겠죠.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세수 A2, A 몇이 있고 A8이 서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까요? 먼저 제가 A2, A3, A4, A5, A6, A7, A8까지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A5는 가운데에 있어요. A5가
A2, A8과 비교해 주시면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면 A5죠. A8은 A5에서 R을 하나, 둘, 세 번 곱하면 또 A8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A2, A5, A8이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1번 문제는 A5라고 할 수가 있겠죠. A2, A5, A8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등비수열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A3, 그 다음에 A5, 그 다음에 A7 이렇게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도 A3, A5, A7 마찬가지로 A5는 A3에서 R을 두 번 곱한 거고요. A7은 A5에서 R을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A3, A5, A7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등비중앙을 활용하는 건데요. 등비중앙이라고 하는 거는 AN-1, AN, AN 플러스 1 이렇게 항이 이어서 연속으로 주어지면요. 가운데에 AN의 제곱은 앞의 식 AN-1과 AN 플러스 1을 곱한 식과 똑같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A2, A5, A8이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가운데 A5의 제곱은 양쪽에 A2 곱하기 A8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A3, A5, A7이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가운데 A5의 제곱은 양쪽에 A3과 A7을 곱한 식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A5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5의 제곱 곱하기 A5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5의 제곱은 대신에 A제곱 곱하기 A8을 써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A5의 제곱 대신에 이번에는 A3 곱하기 A7을 써볼 거예요. 따라서 A5 4제곱은 A2 곱하기 A8 곱하기 A3 곱하기 A7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A2와 A3을 곱하면 여기에서 A2와 A3을 곱하면 2분의 3이래요.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A7과 A8을 곱하면요. 문제에서 54라고 했죠? 54예요. 그러면 여기 약분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81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A5의 4제곱은 3번의 8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5의 4제곱을 4제곱이 81이니까 A5의 제곱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뭘 제곱해야 81이 나오죠? 9를 제곱해야 81이 나오죠? 그래서 4번 답은 9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천대기출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1번 답 등비수열 A2, A5, A8이 등비수열을 이뤘죠. 그래서 등비수열 찾는데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3, A5, A7도 등비수열을 이뤘어요. 2번 답 구하는데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5의 4제곱이 81을 구했죠. 힌트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그래서 3번 답 구하는데 3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A5의 제곱은 9다. 여기서 3점을 줬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등비중앙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1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파트에서 유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 곱하기 A4는 3분의 4라고 주어져 있고요. A8 곱하기 A10은 27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A6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비중앙을 이용해 주실 건데요. 여기에서 A6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우리 지금 A6의 제곱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A6이라고 하는 거는 A2, A6, A10이 서로 등비수열을 이뤄요. 자, A6은 A2에서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한 거고요. A10도 A6에서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한 거예요.
따라서 등비중앙 이용해 주시면 가운데 A6의 제곱은 양쪽에 A2와 A10을 곱한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A6이라고 하는 건 또 여기서 A6이라고 하는 거는 A4와 A8과 등비 수열을 이뤄요. A6은 A4를 기준으로 R을 2번 곱한 거고 A8은 A6을 기준으로 R을 2번 곱한 거죠. 마찬가지로 A4, A6, A8이 등비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등비 중앙을 활용해 주시면 A6 가운데의 제곱은 양쪽에 A4랑 A8을 곱한 거랑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6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건요. A6의 제곱 곱하기 A6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A6의 제곱 대신에 A2 곱하기 A10을 써볼게요. A10이죠. 그 다음에 또 A6의 제곱 대신에 여기서 A6의 제곱 대신에 A4 곱하기 A8을 써볼게요. A4 곱하기 A8.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힌트가 주어져 있죠. A랑 A4를 곱해주시면 3분의 4라고 했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A8과 A10을 곱해주시면 27이었어요. 따라서 계산해주시면 36이 나오게 돼요. A6의 4제곱이 36이기 때문에 따라서 A6의 제곱은 제곱해서 36 되는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구했는데요. 자, 추가로 또 다른 등비중앙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등비중앙 활용해 주시면 여기서 A2, A4는 곱했더니 3분의 4죠. A3의 제곱이 A2, A3, A4 등비중앙 이용해 주시면 가운데 A3의 제곱은 A2 곱하기 A4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3분의 4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A8, A9, A10 있죠. A9의 제곱은요. 양쪽에 A8과 A10을 곱한 거랑 똑같아요. 문제에서 A8, A10 곱했더니 27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A3 제곱, A6 제곱, A9 제곱도 마찬가지로 이 세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루게 돼요. 이 세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또 등비 수열에서 등비 중앙 활용해 주시면 가운데의 제곱은 A6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은 양쪽에 A3의 제곱과 A9의 제곱을 곱한 거랑 똑같죠. A3의 제곱은 3분의 4고요. 그 다음에 A9의 제곱은 27이었어요. 따라서 A6의 4제곱은 36이니까 A6의 제곱은 6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도 풀어줄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8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똑같이 등비 중앙을 이용했어요. 제가 가천대 기출 문제 풀었을 때 등비 중앙의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등비 중앙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가천대 기출 문제에서는 풀이 과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순서대로 잘 읽어가면서 풀어주시면 힌트를 바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출제 예상해 보시면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 수열이 주어졌는데 만약에 등차 수열인 경우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등차 수열이라면 만약에 A1, AN-1, AN, AN 플러스 1이 주어졌으면 등차 중앙은 어떻게 되죠? 가운데를 2배를 해주시면 양쪽을 더한 거랑 똑같죠?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용한 등차 중앙을 이용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9번 문제 풀어볼게요. x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 범위에서 x에 대한 방정식 6 sin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요. 이 삼각함수가 k가 될 때, k일 때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진대요. 그때 k,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y는 절대값 씌우기 전에 6sin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최소값은 어때요? 최소값은 맨 앞에 숫자가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때요? 최대값은 6 더하기 1이니까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여기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y축의 방향을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요렇게 사인 함수가 그려지게 돼요. 따라서 여기 최대값을 그려줄 수 있죠. 최대값은, 그리고 최소값은, 먼저 최대값은 7이라 했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1부터 요렇게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값은 7이죠. 그 다음에 y는 1이 되려면 x가 파이여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음수인 부분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2파일 때도 x가 2파일 때도 1이에요. 그러면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삼각함수랑 절대값 삼각함수랑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세 실근을 가지려면 y는 1이면 돼요. 그러니까 y는 k인데 k가 1이면 돼요. 우리는 x는 파이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점 같죠? 2개, 3개 가져요. 2파일 때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2파일 때는 계산해 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k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근을 찾아주셔야 되죠. 알파, 베타, 감마를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근이 알파죠. 알파가 베타라는 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근은 몇일까요? 이 두 번째 근이 베타인데 여기는 감마겠죠? 여기가 베타고 감마예요. 자, 근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구하면 되네요. 그러면 굳이 베타 따로, 감마 따로 구할 필요 없이 평균을 이용하면 다시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예요. 그러면 베타와 감마의 평균은 여기죠.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x가 2분의 3파일 때였어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왼쪽의 그래프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그래서 베타와 감마를 더하고 절반으로 나눈 평균이 2분의 3파이여야 돼요. 가운데가. 따라서 베타 더하기 감마는 3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k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을 찾는 거예요. k는 1이고요. 알파는 파이고요. 베타 더하기 감마는 3파이예요. 따라서 정답은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천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k는 1이라는 거에 처음에 점수 3점을 줬어요. 그리고 알파는 베타라고 하는 거에 3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감마 평균을 이용해서 3점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계값을 구하는데 1점을 줬어요. 자, 따라서 이 문제는 베타 더하기 감마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삼각함수 파트에서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8코사인 x 플러스 2가 k와 만날 때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진다고 했어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삼각함수 파트에서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2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 크기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럴 때 베타분의 k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절대값 씌우기 전 y는 8 코사인 x 더하기 2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8 더하기 2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고요. 최대값은 8 더하기 2이기 때문에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x가 0부터 2파이까지죠. 그쵸? 그러면 주기는 변함이 없네요. 그냥 x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가 0부터 2파이까지 여기가 지금 2파인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y는 절대값 8 코사인 x 플러스 2인 거죠.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 음수인 부분이 슉 올라가야 돼요. 위로. 대칭돼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10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가 지금 여기 그린 거예요. 그럼 얘가 뒤집혀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저 그려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래 마이너스 6에서 대칭돼서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y는 절대값 8 코사인 x 플러스 2를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함수랑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세 개의 점을 y는 k라는 직선과 세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y는 k가 6이라고 하면 하나, 둘,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 8 코사인 x 플러스 2가 6이어야 돼요. 세실근을 가지려면. 그러면 절대값이 6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냥 8 코사인 x 플러스 2가 6인 경우가 있겠죠. 이항해 주시면 8 코사인 x는 4예요. 그러면 코사인 x는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려면 코사인 x 잠깐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코사인 x, 여기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기가 그려지게 돼요. 얘가 코사인 x가 2분의 1인 경우 생각해 주시면 그때 x는 여기에서 3분의 파이가 나고요. 대칭되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뺐으니까 여기 x좌표는 3분의 5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x는 3분의 파이거나 또는 3분의 5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절대값이 6이려면 8 코사인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8 코사인 x가 마이너스 8이어야 돼요. 그러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마저 그려볼게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x는 언제예요? x는 파이일 때죠. 이때 x는 파이일 때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크기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대요. 따라서 알파는 제일 작은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베타는 파이, 그 다음에 감마는 3분의 5파이. 자, 문제에서 이제 베타분의 k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알파 구하는 거죠. 베타는 파이고요. k는 직선 6이었어요. y는 6이었어요. 그래서 6, 그리고 감마는 3분의 5파이죠.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여기서 파이분의 6 곱하기 3분의 4파이죠. 그러면 약분하면 정답은 8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9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EBS에서는 삼각함수가 코사인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가천대 기출에서는 사인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개형을 둘 다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줬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삼각함수를 그린 후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그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사인, 코사인이에요. 그래프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최소값, 최대값 다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천대 논술에서 베타 따로, 감마 따로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EBS에서는 다 베타 따로, 감마 따로 값을 다 구했죠. 하지만 가천대 기출에서는 베타 더하기 감마를 평균을 이용해서 구했기 때문에 따로 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 문제는 100% 연계된 쉬운 4점짜리 문항이고요. 이 문항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추천드려요.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곡선이 4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4차 함수 위에 x좌표가 양수인 점에서 접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다음의 풀이 과정을 완성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개형을 살펴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제가 개형만 그릴게요. 이렇게 4차 함수가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좌표가 양수인 점에서 곡선 C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접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를 찾으려면 문제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이 4차 함수를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오죠. 그래서 미분해 주시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15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t에서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최소일 때 찾아주셔야겠죠.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미분해 주시면 f't는 12t 제곱 마이너스 30t 마이너스 18이에요. 그러면 6으로 묶어주시면 2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이죠. 마저 인수분해 주시면 6t 마이너스 3, 2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f't가 0이 나오려면 t가 3이거나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t는 x좌표로 양수인 점에서만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3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t가 0부터 3까지 한번 볼게요. 그 이유도 한번 그려볼게요.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ft는 어때요? 0, 0, 0. 그러니까 f0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t 대신에 3을 대입해 주시면요. f3은 여기에 3을 쭉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79예요. 그리고 f'3은 0이었죠.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기울기 음수, 양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t는 3회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79를 갖기 때문에 1번 정답은 3이고요.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79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접점의 좌표가 여기가 3, 그리고 이 x가 3이라면 이 함수 4차 함수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y좌표는 마이너스 132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때 기울기가 최소인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3번 정답은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접점은 3, 마이너스 132고요. 132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가 마이너스 132를 지나니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몇이에요? 기울기가 최소 마이너스 79죠. 그 다음에 x좌표가 3을 지나기 때문에 x가
x에서 3을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79x 플러스 10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답은 마이너스 79x 플러스 105죠. 따라서 1번 정답 t의 값을 찾는데 3점을 줬어요. 여기서 t의 값을 찾는데 3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2번에 t가 3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79였죠. 그래서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최소일 때 접선의 접점은 3, 마이너스 132를 구하는데 2점을 줬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마지막 3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x좌표가 양수인 점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4차 함수의 개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조금 이해를 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이 4차 함수를 미분해 주시면 됐었죠. 그래서 미분한 거에 최소값을 증간표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23번 문제 풀어볼게요. 곡선 위의 x좌표가 양수인 점에서 접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최소인 직선의 y절편이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곡선은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런 식의 4차 함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x좌표가 양수인 점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직선을 찾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접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접하면 이 접점을 x좌표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이 곡선을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면 이 곡선을 미분해 주시면 8t 세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기울기를 미분해 주시고 f't는 24t 제곱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6으로 인수분해 주시면 4t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저 인수분해 주시면 6, 그 다음에 2t 플러스 1, 2t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 식이 0이 나오려면 여기에서는 t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여기에서 t값이 2분의 1이면 0이 나오겠죠. 근데 이 접점의 x좌표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만 봐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볼 필요 없죠. 그러면 증간표를 그려주시면 t가 양수라 했으니까 일단 0일 때도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2분의 1 f't가 2분의 1일 때는 0이죠. 그 다음에 ft 확인해 볼 거예요. t가 0이라고 하면 ft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2분의 1이면 f 2분의 1 대입해 주시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함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죠. 기울기는 여기 음수, 양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최소값은 어때요? 기울기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인 거죠. 기울기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그 접점의 좌표는 어때요? t가 2분의 1일 때죠. 따라서 이 접점의 좌표가 t가 2분의 1일 때이기 때문에 t가 2분의 1이면 이 접점이 이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t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x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면 4제곱하면 16분의 1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서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를 해주시면 8분의 19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 접점의 y좌표는 8분의 19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은 2분의 1, 8분의 19를 지나기 때문에 y-8분의 19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거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좌표가 2분의 1을 지나는 거죠.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분의 35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직선의 y절편을 찾는 거기 때문에 y절편은 여기에서 8분의 35라고 할 수가 있죠. 8분의 35가 문제에서 y절편이 p분의 q라고 했기 때문에 p값은 분모 8이 되고요. q값은 분자 35가 되겠죠. 따라서 p 더하기 q는 8 더하기 35 해주시면 43이 정답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10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둘 다 4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최고차 계수가 양수 똑같이 양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x좌표가 양수인 점에서 접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 가천대 기출에서는 접선의 방정식까지만 구해주면 됐고요. EBS에서는 그 직선의 y절편까지 구해주는 거였죠. 이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4차 함수의 개수가 음수일 때도 찾을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맨 처음에 t라고 놓은 다음에 기울기의 최소값을 증감표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 정도면 100% 연계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순 10변형이기 때문에 4점짜리 중에 쉬운 4점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이 1일 때 상수 K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합 B를 봤더니 X가 3의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주어졌어요. 여기서 A는 집합 A의 원소죠. 그래서 A를 봤더니 집합 A는 X바 4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 4의 X-6보다 작은 정수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A를 먼저 지수 함수 부동식 풀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A를 봐주시면 여기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4의 역수기 때문에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4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했더니 4의 X-6보다 작대요. 그러면 좌변은 4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4의 X-6보다 작은 거죠. 여기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예요. 지수함수가.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동호 방향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X-6보다 작아야 돼요. 좌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이 식의 근을 먼저 찾아주시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그래서 X는 사이값이죠. 3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고 3 플러스 루트 6보다 크고 3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고 3 플러스 루트 6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정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루트 6이라고 하면 2점 뭐뭐뭐죠? 근데 3에서 2점 뭐뭐뭐를 빼면 0점 뭐뭐뭐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루트 6은요. 5점 뭐뭐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정수기 때문에 A의 원소에는 이 사이에 있는 정수 1, 2, 3, 4, 5로 원소나열법으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B를 정리해 볼게요. B 보셨더니 여기서 3의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 다음에 뒤의 식은 3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K제곱이에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3의 2A 플러스 K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K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집합 A의 원소였어요. 그러면 A가 1부터 5까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A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여기 1 대입해 주시면 3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 플러스 K니까 3의 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 대신에 2를 대입해 주시면요.
3의 마이너스 4 더하기 4 더하기 k이기 때문에 3의 k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a 대신에 3을 대입해 주시면 3의 마이너스 9 플러스 6 플러스 k이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3 플러스 k제곱이고요. a 대신에 4를 대입해 주면 3의 마이너스 16 더하기 8 더하기 k, 따라서 3의 k 마이너스 8제곱이 나오게 돼요. 마지막 a 대신에 5를 대입해 주시면 3의 마이너스 25제곱 플러스 10 플러스 k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k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b의 원소는 이렇게 5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적어주시면 3의 1 플러스 k랑 3의 k랑 3의 마이너스 3 플러스 k랑 3의 k 마이너스 8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k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의 모든 원소의 곱이 1일 때 얘네들을 다 곱하면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밑이 다 3으로 똑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다 더해주시면 되죠. 곱하려면. 다 더하면 1 플러스 k 마이너스 3 플러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 플러스 k를 정리해 주시면요. 3의 5k 마이너스 25가 1이 나와야 돼요. 모든 b의 집합의 원소의 곱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1은 3의 몇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의 0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지수가 0이 나와야 돼요. 5k-25가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k는 5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 k는 5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천대 기출 문제 채점 기준표를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A에서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부등식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식을 정리해 준 거였죠. 지수함수 부등식을. 그래서 이 부등식을 세우는데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A의 원소는 정수기 때문에 1, 2, 3, 4, 5 3점을 줬어요. 이렇게 A의 원소를 찾았죠. 그 다음에 A 원소를 가지고 A의 원소를 다 스몰 a에 대입해서 3의 5k-25제곱이 3의 0제곱이다. 4점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k는 5라는 거에 1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수함수의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쉽게 풀 수 있겠죠.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유형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파트에서 2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A 집합, B 집합 주어져 있어요. 먼저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이 9라고 했기 때문에 B의 원소를 봤더니 여기 A라는 미지수가 있어요. 이 A라는 미지수가 집합 A의 원소네요. 그러면 집합 A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우변의 4라고 하는 거는 2의 제곱이랑 똑같죠. 2의 제곱에 x-3이에요.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2의 2x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밑이 2라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도 부등식이 변함이 없어야 되죠. 따라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2x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인수분해 주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집합 A에서 x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A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1, 2, 3, 4,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합 B 풀어보기 위해서 이 식을 먼저 정리하면 3의 A의 제곱 곱하기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에 6a 마이너스 k제곱. 그러면 3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a 플러스 k제곱이에요. 밑이 3으로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위해서 지수끼리 더하면 3의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k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가 1, 2, 3, 4, 5기 때문에 여기 A 대신에 1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해주면 3에 1-6 플러스 K이기 때문에 3에 -5 플러스 K죠. 그 다음에 A 대신에 2를 대입해주시면 3에 9-12 플러스 K이기 때문에 3에 K-3이 나오게 돼요. 2를 대입했으니까 좌변이 다시 풀어보면 2를 대입했으니까 4-12 플러스 K죠. 그래서 K-8이네요. 그 다음에 A 대신에 3을 대입해주시면요. 3에 9-18 플러스 K예요. 그래서 3에 -9 플러스 K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대신에 4를 대입해주시면 3에 16-24 플러스 K예요. 그래서 3에 -8 플러스 K고요. 마지막 A 대신에 5를 대입해주시면 3에 25-30 플러스 K이기 때문에 3에 -5 플러스 K예요. 그래서 집합 B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려고 봤더니 여기서 3에 -5 플러스 K제곱이 겹치죠. 그 다음에 여기서 3에 K-8제곱도 겹쳐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 하나씩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3에 -5 플러스 K 하나랑 3에 -9 플러스 K제곱 하나랑 3에 -8 플러스 K제곱이 B의 원소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이 9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의 원소를 다 곱해 주실 거예요. 곱하면 밑이 다 3으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는 더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5 플러스 K, -9 플러스 K, -8 플러스 K예요. 그래서 3에 -22 플러스 3K가 문제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9라고 했죠. 근데 9는 3의 제곱이에요. 밑이 3으로 똑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해 주시면 되죠. -22 플러스 3K가 우변의 지수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3K가 28이기 때문에 K의 값은 8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11번 문제가 EBS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둘 다 동시에 알고 계셔야 되는 핵심 키포인트는 여기서 지수함수의 부등식이에요. 지수함수의 부등식을 제가 밑을 다 1보다 클 때로 바꿔줘서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여기서 유지가 됐어요.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하지만 우리가 예상해보면, 출제를 예상해보면 지수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활용이 가는 문제였고요. A가 지수가 1보다 클 때랑 지수가 0과 1 사이일 때 구분 잘 해주셔서 부등식 방향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100% 연계된 식변형 문제예요. 그래서 쉬운 4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족하시면 지수함수의 부등식 푸는 방법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2형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에 대하여 F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나 조건을 잘 확인해 주셔야겠죠. 자, 먼저 가 조건을 확인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0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0이에요. 근데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다항함수라서 바로 f1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 조건 봐주시면요. 나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fx가 절대값 xg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절대값 f0은 절대값 0 곱하기 g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0 곱하기 g0은 0이죠. 그러면 절대값 f0은
0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네요. 따라서 여기에서 F0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 fx라고 했어요. fx의 근이 여기서 1이랑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주면 0이 근이니까 x, 1이 근이니까 x-1,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차를 곱하면 4차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족권에서 fx 대신에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표현 가능해요. 그러면 x-1로 약분되죠? 근데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만 나오게 되는데 이 극한값이 가족권에 의해서 4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조건에서 만약에 x가 0이 아니면 양변을 x로 절대값 x로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나조건에서 절대값 x로 나눠주면 절대값 x분의 fx가 절대값 gx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x분의 f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절대값 gx보다 크거나 같고 그냥 절대값 gx보단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다 보내버릴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왼쪽엔 마이너스 g 절대값 gx죠.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가운데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맨 오른쪽 식도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보내버리면 절대값 gx, 이렇게 식을 만들어줄 수 있죠. gx는 연속함수라 했어요. 나주권에서. 그래서 여기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 식은 g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마이너스 g0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 x라고 하는 건 x-0으로 표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조건에서 f0은 0이라 했기 때문에 분자 fx는 fx-f0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gx는 연속이기 때문에 g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f'0이죠.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f'0이 나조건에서 g0이 마이너스 4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절대값 씌워져 있어야 되죠. 제가 절대값을 빼먹어서 다시 절대값 씌워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f'0을 구해주셔야겠죠. f'0. f'0은 fx를 미분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fx는 여기 두 개의 식만 전개해 볼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그러면 미분해 주시면 앞에 식 미분하면 2x-1이고요. 뒤에 식 그대로죠. 곱미분법. 더하기 이번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식 미분하면 2x 플러스 a죠. 그러면 f'0은 몇이에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b가 나오게 돼요. 여기는 0이죠.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b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b면 a-3이죠. a-3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3씩 더해주시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f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여기 x 대신에 2를 대입해 주시면요. f2는 4-2, 4 플러스 2a 플러스 b예요. 그러면 4 플러스 2a에서 b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2를 정리하면 7 플러스 a죠. 전개해 주시면 14 플러스 2a예요. 그러면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7이기 때문에 f의 최소값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 주시면 14 마이너스 2죠. 최소값 12가 나오고요. a가 7일 때 가장 크죠. 그러면 14 더하기 14니까 7일 때 최대값 28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줬어요. 그러면 가천대 기출문제에서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처음에 fx를 이렇게 식으로 놓았을 때 저는 미지수를 a랑 b로 놨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라는 식을 만드는 거에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0의 값을 구했죠. f'0이 마이너스 b였어요. 요렇게 식을 쓰거나 아니면 f'0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의 식을 쓰는데 4점을 줬어요. 따라서 마지막에 f2의 최소값은 10이고 최대값은 28이다. 각각 2점씩 줬어요. 2점, 2점씩 줬어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죠. 많이 어려운 유형이고요.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도 알고 계셔야 되고 미분계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개념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 fx에 대하여 f3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더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가조건 봤더니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서 가조건 먼저 정리하면 분자를 x가 2로 극한값 보내보시면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fx는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 fx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f2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조건 봐주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fx가 절대값 x, gx보다 작거나 같고 g0은 마이너스 6인 연속함수 gx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예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먼저 이 식에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0의 절대값은 0 곱하기 g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 오른쪽씩 봤더니 0을 곱했으니까 0이네요. 그러면 절대값 f0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따라서 f0은 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 fx라고 했는데 근이 2랑 0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는 나조건을 이용한 거고요. fx는 0을 근으로 가지니까 처음에 x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2를 근으로 가지니까 x-2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4차 함수,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뒤의 식은 2차가 되겠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다시 가조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가 지금 x-2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죠. 그러면 x-2, x-2가 약분이 돼요. 그러면 x가 2로 가까이 가면 여기 2, 그 다음에
4 플러스 2a 플러스 b죠. 얘가 극한값 6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양변 2로 약분해 주시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3이죠. 따라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b를 이항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절대값에서 x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절대값 x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절대값 fx가 절대값 x gx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양변을 절대값 x로 나눠주시면 절대값 x분의 fx는 절대값 gx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면 이 절대값이 절대값 gx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가운데 낀 x분의 f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절대값 gx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냥 절대값 gx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항을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그 다음 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극한값 0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0으로 보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식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이기 때문에 x-0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분자는 fx인데 f0이 어차피 아까 0이었죠. 그래서 fx-f0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gx는 어때요? gx는 우리가 여기서 0으로 가까이 가는데 g0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는 절대값이었으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얘도 극한값, 미분값이죠.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를 아까 x-2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놨어요. 여기만 전개해 주시면 fx는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죠.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는 앞에 식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뒤에 식 그대로죠. 곱미분법. 그 다음에 이번엔 더하기 앞에 식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뒤에 식 미분 2x 플러스 a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f'0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0이네요. 그냥 마이너스 2b니까 여기에서 f'0이 따라서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요. 양변을 마이너스 b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b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였어요. 따라서 b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를 대입하면 이 식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1씩 더해주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1씩 더해주면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볼게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는 f3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f3을 구해주셔야 되죠. 여기에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f3은 9-6 그 다음에 9 플러스 3a 플러스 b죠. 따라서 전개해 주시면 3 9 플러스 3a 플러스 b인데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였어요. 그러면 3 9 플러스 3a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3은 3, A 플러스 8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A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이 1이잖아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F3은 3 곱하기 6이라서 최소값 18을 갖게 되고요. A가 1일 때 F3은요. 3 곱하기 9니까 27 최대값을 갖게 돼요. 문제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8 더하기 27이어서 정답은 45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2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3가지예요. 미정계수의 결정,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알고 계셔야겠죠. 3가지, 미정계수의 결정,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미분계수를 다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가조건에서 가나 2가지 힌트만 있어요. 가나 2가지 힌트에서 최대한 알아낼 수 있는 걸 힌트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가조건에서 F1은 0이라는 거, 그리고 나조건에서 이 힌트를 이용해서 X 대신에 0을 대입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F0은 0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은 굉장히 높아요. 많이 비슷하죠. 하지만 연습을 잘 못했으면 많이 이 문제를 풀었더라도 제대로 내 거로 만들지 못했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을 완벽하게 파악하시고 다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100% 연계된 어려운 4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수능 대비도 하시고 가천대 기출 논술도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해요.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가 fx고요. gx는 fx 더하기 2f'x라 하자. 자, f형은 g형은 전부 다 0이고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이 0일 때 f2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gx는 fx 더하기 2f'x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x 대신에 양변에 0을 대입해 주시면 g0은 f0 더하기 2f'0이죠. 그러면 f0은 g형은 전부 다 0이잖아요. 여기 다 0이에요. 따라서 이 f'0이 0이기 때문에 f'0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fx가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라고 했어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놔볼게요. 근데 여기서 f0은 0이라 했잖아요. f0은 대입해주면 c인데 c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해주시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예요. 그러면 f'0,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b죠. 근데 f'0은 0이었죠? 그래서 b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에 다시 대입해주면 따라서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여기 b가 0이기 때문에 3x제곱 플러스 2ax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gx를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gx는 fx에다가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이죠. 거기다가 f'을 2배에서 더할 거예요. 그러면 6x제곱 플러스 4ax가 나오겠죠.
그러면 x로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x 플러스 4a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2차식 보이시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x 플러스 4a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근을 갖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d는 b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이죠. 4ab 하면 16a예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에서 36이라고 하는 거는 36은 4 더하기 32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 a-2의 제곱에 플러스 32를 한 거예요.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거기에다가 32를 더하면 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2차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gx는 여기에서 0을 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x가 근이 3개. 만약에 0 가지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가져요. 근데 gx의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x가 k부터는 모두 다 0보다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그 k의 최소값이 0이래요. 그러면 k가 0이라고 하면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전부 다 gx는 위에만 있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범위죠. 이 범위. 근데 여기 아래에 부분이 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전부 다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0, 알파, 베타 이렇게 근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개형을 그려보면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알파, 0, 베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k가 0이기 때문에 k의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 k가 0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여기죠.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아래에 0보다 작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gx의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돼요. 따라서 어떻게 그려져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냐면요. 알파, 베타, 0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k의 최소값이 0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k가 있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전부 다 fx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0 이렇게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알파,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더해주시면 음수고요. 알파,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여기 2차 함수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죠. 0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예요. 그러면 4a죠. 4a가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a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만족시키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라고 해서 여기 a가 정수여야 돼요. 그러면 정수 a는 최소값 어디부터 가능하죠?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부터 가능하죠. 우리 문제에서 f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fx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해 주시면 f2는 8 플러스 4a예요. 근데 여기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은 8 더하기 4 곱하기 1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12이기 때문에 12가 정답이 나오게 돼요.
자, 이제 가천대 해설에서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처음에 F'0은 0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F0은 0이다를 이용해서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fx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했어요. 여기서 a는 정수인 상수가 되겠죠. 그리고 gx도 이렇게 정리가 가능했죠. 따라서 여기에서 fx에 관한 식을 세우는데 3점을 줬어요. 그리고 gx는 여기에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1점을 줬어요. 따라서 a의 범위를 찾는 게 문제였어요. a의 범위,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4점을 줬고요. f2의 최소값, 결국에 12가 나왔죠. 마지막 점수에서 2점을 줬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의 부등식의 활용을 풀 수 있어야 돼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다항함수의 미분법 33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곡차항의 개수가 1이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fx-f'x라 하자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형과 g형은 0으로 똑같고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gx는 fx 빼기 f'x였어요.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gx는 fx-f'x였고요. 그 다음에 또 힌트를 준 게 f형과 g형은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양변에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g형은 f'X-f'0이죠.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따라서 f'X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x를 세워줄 수가 있어요. fx가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참수예요. 그러면 처음에 x세제곱으로 세워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미분하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죠. 근데 f형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x 대신에 0을 대입해 주시면 f0은 c예요. c가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f'0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b도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거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는 어때요?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플러스 2ax죠. 그러면 gx를 정리해 볼게요. gx는 fx에서 그러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에서 f'x를 빼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ax죠. 그러면 x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a-3x 마이너스 2a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기 2차식 보이시죠? 여기 2차식을 판별식을 이용하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러면 전개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8a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그리고 9라고 하는 건 1 플러스 8로 표현되죠. 이 앞에 식을 묶어주시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이에요.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8을 더했기 때문에 확실히 0보다 크겠죠. 따라서 여기 2차 함수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돼요.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이 0이 되려면, 자 그러면 지금 근이 여기서 0 하나, 여기서 알파, 베타 2개, 총 3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줄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0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모든 x가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k의 최대값이 0이래요. 그러면 k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여기부터 이 0이에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중에 모든 x가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0보다 큰 범위 존재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k가 0일 때, 실수 k의 최대값이 0이라 했으니까 0일 때 또 이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모두 다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0보다 큰 범위? 여기 존재하죠. 그래서 이 경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근이 0 알파 베타인데 0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되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k의 최대값이 여기 0이니까 k가 0이라고 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전부 다 g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도 양수고 알파, 베타를 곱해도 양수 곱했으니까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근의 곱을 구해주시면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a가 0보다 커야 돼요. 이 식을 정리하면 a가 3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공통부분 a는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a, 개수도 정수, a도 정수여야 되죠. 그러면 정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0은 못 들어가니까. 그때 F3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F3 여기에 3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7 더하기 9a죠. 근데 a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의 최대값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래서 27 마이너스 9 따라서 최대값 1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3번 문제가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유형편 다항함수의 미분법 33번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까지 똑같아요. 하지만 gx 식이 변형됐죠. EBS에서는 fx에서 f'x를 뺀 거고요. 가천대 기출에서는 fx에서 ef'x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EBS에서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는 실수 k의 최대값이 0이라고 했고요. 가천대에서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이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하는 거였죠. 이 문제는 식변형만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4점짜리 문항이고요. 100%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수능 완성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항식의 미분법에서의 부등식의 활용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셔야겠죠?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고요. 함수 gx가 x는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데요. 그러면 g0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g0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g'0은 극소값을 가지니까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 줄게요. 세워주면 x제곱, 그 다음은 모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미분하면 f'x는 2x 더하기 a예요. 그러면 g0은 x 대신에 이 식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0까지 f' dt 플러스 x 대신에 0 대입하면 f0 더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0부터 0까지 적분하면 0이죠. 따라서 f0 더하기 1이 g0인데 여기 문제에서 g0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었어요.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0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0은 b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fx에서 x제곱 플러스 ax에서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써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gx를 양변을 미분 한번 해볼게요. 좌변은 g'x고요. 우변은 이 적분을 다시 미분해주면 x에 대해 미분하면 요 안에 있는 식이 쏙 나오게 되겠죠. f'x. 그 다음에 곱미분법 앞에 식 미분하면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뒤에 식 그대로고요. 플러스 이번엔 앞에 식 그대로 뒤에 식 미분하면 f'x죠. 그 다음에 1 미분하면 0이고요. x 대신에 이 식의 양변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좌변은 g'0은 우변은 f'0 더하기 f0이에요. 더하기 그 다음에 f'0이죠. 그러면 g'0은 아까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좌변을 정리해 주시면 여기에서는 2f0 더하기 그 다음에 f0은 여기서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f0 대신에 마이너스 2를 했더니 0이래요. 따라서 f'0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 여기 x 대신에 0 대입하면 f'0은 a죠. a가 1이네요. 그래서 fx는 이 식에서 a가 1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2가 돼요. 문제에서 g1의 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g1은 다시 이 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dt 더하기 x 대신에 1 대입했으니까 3f1 더하기 1이죠. 그러면 f't를 다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ft죠. ft를 0부터 1까지 적분할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f1은 몇이에요? f1은 3f1 구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f1은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0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식은 0이고 뒤에 1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적분해주시면 f1-f0 더하기 1이에요. f1은 0이고요. f0은 뭐였죠? 마이너스 2였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근데 f0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2 더하기 1이 나와서 정답은 3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G1의 값은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천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처음에 F0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했어요. 여기에서 부분 점수 3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F'0이 1이라는 것도
구했는데 여기선 4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G1은 3이라는 거에 3점을 줬어요. 자, 이 문제는 이 적분 gx에 대한 식을 보시고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적분하면 0인 걸 이용해서 처음에 0을 대입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gx가 x는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걸 보고 G0은 마이너스 1이고 G'0은 0이구나. 다 힌트를 문제 속에서 찾아낼 줄 아셨어야겠죠?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다항함수의 적분법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더하기 x 플러스 1 fx 더하기 1이라 할 때 g1은 8이다 라고 했어요. 함수 gx가 x는 0에서 극소값 3을 가질 때 f-1의 값을 찾는 거죠. 자, 그럼 문제 속에 힌트를 찾아주셔야 돼요. gx가 x는 0에서 극소값 3을 가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g0은 극소값 3을 가지고요. 그리고 x가 0일 때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g'0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미분해 주시면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에 x 대신에 0을 대입해주면 g0은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f'(t) dt 더하기 f0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0부터 0까지 적분하면 0이죠, 그냥. 따라서 f0 더하기 1은 g0은 3이라는 거 문제 속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3이기 때문에 f0은 2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식에 f0 대입해 주시면 c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c가 2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gx에 관한 식을 x에 대해 미분해 볼게요. 좌변은 그러면 g'x는 우변 미분해 주시면 이 안에 있는 게 쏙 나오게 되겠죠? t 대신에 x 대입해서 f'x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식 곱미분법이에요. 앞에 식 미분하면 뒤에 식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서 fx 더하기 이번엔 앞에 식 그대로 뒤에 식 미분하면 f'x죠. 그 다음에 1은 미분하면 0이고요. 이 식에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요. g'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f'0이에요. 근데 g'0은 몇이었어요? 0이었어요. 0은 여기서 2f0, 2f'0 모르죠? 그 다음에 f0은 2였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f'0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f'x 구했죠? x 대신에 0 대입하면 b만 남게 돼요.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x는 어때요? fx는 a는 아직 모르고요. b는 마이너스 1, c는 2이기 때문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를 찾아주셔야 돼요. a를. 그러면 g1의 값을 찾아볼까요?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면요. 0부터 1까지 f't dt 더하기 x 대신에 1 대입했으니까 2f1 더하기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먼저 f't를 적분해 주시면 ft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f1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적분하면 f1 마이너스 f0 더하기 2f1 더하기 1이죠. 그러면 3f1. 근데 f0은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f1은 이 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면 a 플러스 2죠. 거기다 1을 빼는 거니까 3a 플러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g1은 8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 g1이 8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a의 값은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fx에서 이제 a만 구하면 됐었으니까 fx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 플러스 2니까 정답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4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EBS에서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고요. 가천대 기출문제에서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EBS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G1은 8이라는 추가 힌트를 줬어요. 가천대 기출에서는 없죠. 그래서 EBS에서는 미지수 A, B, C를 구할 수 있었고요. 가천대 기출에서는 미지수 A랑 B를 구할 수 있었죠. 따라서 fx, 문제에서 많이 주어졌어요, 힌트가. 근데 이 문제 속의 힌트를 찾아내지 못하면 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힌트를 찾을 때 처음에 적분이 있잖아요. 여기 적분 인테그랄 0부터 x 미지수가 있죠. 그래서 x에 0을 대입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수 gx가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딱 이 문장을 보고 g0은 마이너스 1이고 극소값을 가지니까 g'0은 0이구나. 여기서 힌트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 힌트가 있고요. 이 문제는 80% 정도 연계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 함수가 2차 함수로 많이 변형됐죠. 하지만 이게 4점짜리 문항인데 단순 10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4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래서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2형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의 순서상 A, B를 모두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나 조건 봐주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그러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나 조건에서 분자 fx-x제곱은 분모의 차수랑 똑같으니까 1차가 나와야 돼요. 1차. 그래서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b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극한값이 b잖아요. 만약에 제가 식을 나처럼 세운 경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x-a분의 fx가 만약에 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fx-x제곱이 bx 플러스 c여야만 1차 똑같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면 개수 1분의 b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fx라고 하는 거는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조건 활용해 볼게요. 가조건에서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와 fx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f-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죠. 얘가 fx,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똑같아야 돼요. x제곱 c 없어지니까 2bx는 0이죠. 따라서 b는 0이에요. 그러면 b 대신에 0을 대입해 주시면요. fx는 x제곱 플러스 c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c는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조건 활용해 주셔야겠죠. 다조건에서 여기가 A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조건에서 A가 0인 경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k제곱 분의 fx가 x제곱 플러스 c였죠. 이 극한값이 1로 가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k가 1인 경우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k가 1이기 때문에 x분의 x제곱 더하기 c 절대값, 극한값 보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선 x고요. 이 극한값이 1이 나와야 돼요. 1. 근데 c에 어떤 상수를 대입해도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경우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k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 지금 k가 2죠?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c가 우리는 극한값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c가 몇이면 가능하죠? c가 0이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c가 0이면 x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1 딱 나오죠? 이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k가 3일 때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k가 3이니까 세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c죠. 근데 여기에서 x 세제곱분의 x제곱이 무한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c값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이 경우 안 되죠? k가 4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서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 한 가지 가능했죠? 우리는 순서상 A, B를 찾는 거니까 A가 0이고 B가 0일 때 가능했어요. 그래서 0,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0이 아닌 경우 봐주셔야겠죠. 0이 아니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의 K제곱 분의 fx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 x가 a로 가까이 가면 분모는 0으로 가까이 가요. 그쵸?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구해주시면 fa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fa는 여기 x 대신에 a 대입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c죠? 얘가 0이어야 돼요. 따라서 c는 마이너스 a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k 제곱분의 f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c인데 c가 마이너스 a 제곱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x-a의 k제곱 분의 분자 합차 공식하면 x 플러스 a, x-a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k가 1인 경우 볼게요. k가 1이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k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약분되죠? 그러면 x 플러스 a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는 x가 a로 가까이 가니까 절대값 2a가 나오겠죠. 우리는 다조건에서 극한값이 1이 나와야 돼요. 1. 얘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b가 0이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0과 마이너스 2분의 1,0 가능하죠. 그럼 두 번째 k가 2일 때를 한번 볼게요. k가 2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k가 2기 때문에 x-a의 제곱 분의 x 플러스 a, x-a죠. 약분을 해도 분모에 x-a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분수는 무한대로 가겠죠. 따라서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속 분모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계속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0,0,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0 찾아줬죠. 자, 그러면 가천대 기출 문제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처음에 fx에 대한 식을 찾았어요. fx는 x제곱 더하기 c였죠. 여기서 c는 상수였고요. 그래서 3점을 줬어요. 여기에도 c는 상수다라고 적어주는 게 깔끔하겠죠. 여기까지 3점을 줬고요. 두 번째 0,0 구했죠. a가 0이고 k가 2일 때 0,0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 3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0 나왔죠? 각각 2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어서 기본적인 극한값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 되나 확인 꼭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읽어줬어요. 개수를 읽어줬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x제곱 개수 1분의 1 읽어준 거죠. 그래서 극한값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함수에 국한 레벨 3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의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자, 먼저 가조건 한번 볼게요. 가조건에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1은 극한값 b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분자의 x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으니까 분모의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가 1이라고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x 마이너스 1 약분되니까 x 플러스 1분의 1이죠. 근데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극한값 b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조건도 확인해 주셔야겠죠.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k분의 x세제곱, 지금 a가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x제곱, b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x가 2분의 1이 나오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k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분의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분의 1x죠. 그러면 x가 하나씩 약분돼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 극한값은 2분의 1. 그러면 k가 1일 때 극한값 2분의 1 나오네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k가 2기 때문에 x제곱분의 x세제곱은 x죠. 더하기 k가 2기 때문에 여기는 1이에요. 더하기 k가 2기 때문에 여기는 x분의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여기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값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할 수가 있죠. k가 3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k가 3일 때도 봐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세제곱분의 x세제곱이니까 1이죠. 그 다음은 x세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x분의 1이에요. 그 다음은 x제곱분의 2분의 1이죠. 그러면 또 무한대로 가까이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극한값 2분의 1이 나오지 않고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순서상 A, B를 찾는 거기 때문에 A가 1이고 B가 2분의 1일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1, 2분의 1 하나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또 가조건에서 A가 1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1은 a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도 안 되고요. 분자에서 극한값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조건에서 극한값이 b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b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조건 봐주시면요. b가 0이기 때문에 b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k제곱 분의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b가 그냥 0이어서 없어지게 되겠죠. 이 극한값이 2분의 1인 자연수 k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가 0인 경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k제곱 분의 x세제곱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k가 1과 2라고 하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때 극한값은 0으로 가요. 그러면 이 경우 안 되죠. 왜냐면 나조건에서 극한값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러면 k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x세제곱분의 x세제곱이니까 1로 가겠네요.
얘도 안 돼요. 2분의 1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k가 4보다 큰 경우는 어떨까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겠죠. 이 경우도 안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엔 a가 0이 아닌 경우 확인해 주시면 극한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k제곱분의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이 어디로 가냐 조사해 봐야겠죠. 그러면 k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k가 1이기 때문에 x분의 x세제곱은 x제곱 더하기 x분의 ax제곱은 ax죠.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0. 얘도 극한값 2분의 1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k가 2기 때문에 x제곱분의 x세제곱은 x고요. x제곱분의 ax제곱은 a죠. 그래서 a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이 극한값이 절대값 a죠. 절대값 a가 2분의 1이 나오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여기에서는 절대값 a가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0일 때 가능해요. 지금 b는 0이 나왔죠? 그래서 a가 절대값 a가 2분의 1 나오는 경우 2분의 1과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 예를 들면 k가 3이라고 해볼게요. 세제곱분의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은 여기는 1이 나오지만 여기는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k가 4일 때도 x 4제곱분의 ax제곱이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커서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오지 않게 돼요. 따라서 1,2분의 1,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0 여기서 3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운술 2형 15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함수의 극한값을 완벽히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A가 1이냐 A가 1이 아니냐, 그리고 가천대 기출에서는 A가 0이냐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 나눠서 극한값을 계속 확인해 줬어야 됐어요. 일단 가천대 기출문제에서는요, 연계 문제에서 다항함수 fx에 대한 추가 조건이 조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f-x는 fx랑 똑같다는 점에서 미지수를 확 줄여줬죠. 그래서 fx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요. x제곱 플러스 c구나. 이렇게 미지수를 가조건에서 줄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극한값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연습을 많이 해주셨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이 50%인 개념과 원리를 활용한 문제예요.